안녕하십니까. 해운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노노, 공자의 어록인 노노, 현대 응용하기 시리즈. 오늘은 향당편 13장이 되겠는데요. 13장 내용을 읽어보니까 공자가 군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았네요. 이 공자가 잠시 논나라에서 군주를 모실 적이 있었는데, 그럼 군주를 모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충 뭐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또는 또 뭐 군주가 선물을 내려줄 때, 또는 내가 이제 공자가 병들어 있을 때, 이제 군주가 문병이 왔을 때, 등등을 이제 여러 가지 이 공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해 본 결과, 물론 공자가 이런 뭐 태도 행동을 했기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행당편에 실어놨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게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원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대적으로 저희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행당편 제13장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군이 임금께서 사식, 이 사액서원처럼 이 사자는 내릴 사자입니다. 식사를 내리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필정, 반드시 정성을 했다. 자리를 반드시 하고 선상지했다. 지는 자, 요거 식사할 때 쓰겠죠. 그렇죠? 대명사니까. 먼저 상, 볼상, 맛을 봤다라고 하네요. 와신상담, 이 상자는 사자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란 글도 있다시피 맛을 본다. 먼저 맛을 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군이 사성하셨다. 성자는 고기를 익힌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입니다. 날고기. 그러니까 날고기를 주실 경우는 필숙 반드시 익혀서, 그리고 천지 그것을 드렸다라고. 누구한테 드렸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드렸겠죠. 뭐 부모님이나 뭐 그냥 날것을 줬는데 그냥 그대로 주지는 않겠고, 뭔가 모르게 다른 행동을 했어 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금께서 사생, 요거는 살아있는 거네. 요거는 날 것이고, 죽었지만 날 것이고, 요건 살아있는 거를 내려주시면 필히 축지라, 그것을 가축, 길렀다고 하네요. 길렀다. 참, 이 뜻은 참, 좀 생각할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물을 주면, 그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자기 노력을 더해서, 또 다르게 뭐, 성장을 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시식어군이라. 이 시자는 시봉한다 그러잖아요. 스님을 시봉한다. 누가 그러니까 식사를 대접한다, 봉사한다, 뭐 시봉한다. 그러니까 임금께 어떤 음식을 만약에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군제했다. 이 제는 제사 제자인데, 이제 임금께서 식사를 하실 경우에는 이 반드시 뭐 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제사를 지내고 먹었다고 하는데, 요즘 옛날을 보면 뭐 고시를 했다. 자기 음식을 약간 옆에 이제 좀 따놨다, 뭐 놓아뒀다는 그런 뜻이겠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뭐 농사 지을 때 보면 어른들한테 찬을 갖다 드리면 부모님께서는 고시래 하고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신에 대한 예를 뜻하는데, 그때 할 때 먼저 반이라다. 이 먹을 반자인데 먼저 드셨다. 그러니까 공자가 임금한테 음식을 시봉할 경우에는 임금이 그렇게 고시하는 동안에 자기는 먼저 맛을 봤다. 왜 맛을 봤을까요? 음식이 식었나? 옛날에 우리 드라마를 보면 음식이 식었나 안 식었나, 뭐 독약이 들었나 안 들었나 먼저
맛을 보는 그런 장면은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리의 군이 시지여시던 동수하시고 가조 복타신 이러시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공자가 많이 아팠네요. 아프면 이제 안 보이면 또 임금께서 또 내다 보겠죠. 그죠? 이때 지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공자를 말합니다. 대명사 공자를 보러 만약에 오셨다. 어떻게 해요? 동수하시고 머리 숫자 머리를 동쪽으로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동쪽은 해가 떠오르니까 기운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빨리 쾌차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조복 타신이다. 신은 쉽게 말하면 띠신자거든요. 이 타는 어떤 의미냐면 당긴다는 뜻인데 전체적으로 하시는 모습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환자는 이제 의복을 입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워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의복을 이렇게 놓고 더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조복, 출근복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 띠를 요 위에 놓았다. 그러면 이제 뭐 의복을 입고 있는 그런 행사가 없이 하겠죠. 그렇죠? 아픈 환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임금이 오셔도 그렇게 예를 표시를 하셨다 하네요. 군이 명소의시던 불사가 행이라. 임금께서 명어로 소집했다. 우리말에 참 한자가 참 많네요. 그죠? 소집했다도 이런 뜻입니다. 임금이 소집을 명하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불사가 사자는 기다릴 사자입니다. 우리 말은 잘 없는데 일단 기다리다. 이때까지는 멍해가 우리가 말에 끌기 위해서는 뭐 멍해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니까 멍해를 기다리지 않냐고 행을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입고 먼저 갔다네요. 그리고 뒤에 이제 말이 타고 오면 이제 말 타고 왜 그랬을까요? 뭐 말 타고 출발하나 먼저 가면서 이렇게 말 뒤에 오면 말 타고 가나 시간 비슷할 텐데 그만큼 지체를 하지 않냐고 빨리 움직였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다섯 번째, 입태묘하사 매사문열시다. 요거는 과거에 8.1편 15장에 했네요. 다시 부연 설명하자면 쉽게 말해서 궁궐에 들어가서는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의논했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이상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생각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전체적으로 향단편 제13장은 바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받는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 그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까? 이 공자는 군주가 음식을 주면 그냥 먹지는 않았고 자리를 바르게 하고 정중하게 먼저 맛을 봤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상사가 커피 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으로 버렸겠죠. 그에 대해서 뭐 더더욱 나아간 바는 없었겠죠. 부모가 뭘 챙겨주면 당연한 생각으로 여겼고 누군가 도와주면 당연히 한 것으로 여기고 서비스로 여겨버리는 태도. 이 대목에서 공자는 말합니다. 받는 순간 너의 인격이 드러난다라고요. 두 번째는 날 것은 익혀 돌리고 산 것은 길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먹어버리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을 더 가치 있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내었지 않았을까요? 현대적으로 보면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받으면 바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투자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기회를 받으면 성장으로 돌렸고 인연을 받으면 관계로 키워나갔지 않았을까요? 받은 것을 바로 소모한 사람은 평생 제자리에 있는 듯
보입니다. 세 번째로 병들어도 애를 잃지 않았다. 군주가 문명을 오면 누워 있으면서도 애복을 입은 듯 모양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질이 아니고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란 뜻입니다. 아프다고 무너지고 힘들다고 거칠어지고 억울하다고 물에 예의가 없어지는 것, 이것은 작은 사람의 태도고 지혜 있는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네 번째로 부르면 바로 갔다. 이것은 수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차 막히는데요. 일단 문자로 하시죠. 먼저 톡 주시죠. 다음 주에 뵙죠. 그런데 공자는 다릅니다. 관계는 속도라고 생각하고 뭔가 모르게 빨리빨리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기회도 신뢰도 인연도 늦으면 다 식어버린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 이 향당편 13장은 말합니다. 받는 사람들의 태도, 관계의 속도, 상황 속에서 품격,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지 않을까요? 이걸 회원 컨설팅 연구소 입장에서 현대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 번째, 누가 작은 것이라도 주면 반드시 정중히 받고 잘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받은 것은 바로 소비하지 말고 가치로 한 번 더 키워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힘들수록 태도를 무너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수록 나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연락은 즉시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당편 13장을 내용을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상대에 대해서 어떤 내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격을 나타내고 또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숨길 때 뭐 옛날처럼 그렇게 먼저 밥을 먹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조금씩나마 뭔가 상대가 예의를 표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더 승화시키느냐라는 것이 아마 핵심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고, 아프다는 예를 들었지만 내가 힘들 때 누가 나한테 욕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격이 나타내지 않겠느냐는 생각되어집니다. 공자의 어록집인 논어, 너무 옛날 말이라고 치부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이처럼 현대적으로 응용해서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향단편 13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